네, 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1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아니 이게 바로 지금 뭐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네. 맨 위에 아니 주시은 우리 주바페가 익룡 중계로 실검 1위를 장악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난 이제 풋맥골에서 금요일에 그 볼리비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볼리비아전 내용을 담기 위해서 거의 생방 수준으로 녹화를 했어요. 이제 경기 끝나고 10시에 끝나서 이제 녹화를 했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님과 이제 배성재 선배랑 같이 중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중계라기보다는 추임새를 맡아서 추임새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지 몰랐어요. 저도 경기를 보면서. 일부러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전혀요. 나 의도된 건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경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는데 왜 주바페 중계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리를 잘 질러요. 잘 지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편집된 걸 보고 이거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진지하게 건의를 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네이버와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 했습니다. 야, 양대 사이트에서 검색이 누가 봐도 노렸네 이거. 아니 저는 진짜 걱정했어요. 저는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냥 날리고 위원님이랑 배성재 선배랑 그냥 하이라이트 더빙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근데 다들 그날 약간 밤늦은 시간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갔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올 만한 경기긴 했죠. 네. 위협적인 장면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검색어가. 뿌듯했습니까? 네? 뿌듯했습니까? 네, 뿌듯하기보다는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 1등 되고 왜 1등 된지 몰랐는데. 네. 뭔 소리야 나 알지. 1등은 몰랐는데 알아보니 이제 그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익룡 중계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롬비아전도 그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주익룡님으로. 근데 그럴 때 노리면 또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노리고 들어가면. 저 몰랐어요. 제가 그런 이게 무슨 뭐 샤우팅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할 때 터져야 뭐가 자연스럽지. 저는 제가 그런 소리 내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왜 할 때는 모르고 또 들으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다는 거 한번 직접 해주죠. 혹시 못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재현? 재현이요? 손흥민이 그 60m 돌파할 때. 막 그냥 약간 이런 소리 제가 막 흥민아 막 이러면 이랬는데 그 다 방송에 나갔어요. 흥민아랬어요. 죄송합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 노렸네. 이거 100% 노린 거지.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분이 1도 없는데 저 혼자 친한 척했어요. 그 박 의원님도 평소에 그 교태 많이 부리잖아요. 그 중계하실 때. 그거는 노리고 좀 하시나요? 중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옷에 이제 바쁘게 하시니까. 익룡 말고 무슨 또 공룡돼요? 익룡밖에 안 돼요. 익룡밖에 안 돼요? 저도 익룡인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다 익룡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거 안 됩니까? 안 돼요. 요즘 우리 아들이 하도 공룡을 좋아해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안 돼요? 트리케라톱스. 네. 그래서 주임새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임새. 좋아요. 다음에 우리 그 콜롬비아 경기 때도 한번 기대해 보죠. 네. 우리 어떻게 이 기자는 근데 옷을 예쁜 거 입고 오셨어요? 예쁜 거 입고 왔네요. 샀어요. 진짜? 대구. 시스루 입고 오셨어요. 시스루. 이거 조금 이따가 그 우리 유니폼 얘기할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이번에 잘 나왔다고. 그래서 실제로 더 예쁘네. 네, 실제로 한번 그 도움을 그래도 좀 된다라는 생각에 축덕 카드 저희 또 K리그에서 하나은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뱅크. 네, 그래서 가입비 내고 카드 산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얼마예요, 그거는? 99,000원인가? 진짜? 네. 예쁘네. 색을 진짜 예쁘게 뺐구나. 다만, 이따 약간 좀 안이 비쳐요. 진짜? 안이 비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분들은 꼭 흰색 민무늬 티셔츠를 함께 사셔서 안에 받쳐 입는 게 좋지 않으실까. 시스루예요. 좀 잘못하면 야할 것 같네요. 이런 바막 같은 거 입을 때는 원래 안에 받쳐 입지 안 입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 안에 무늬가 있으면 비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좀 예쁨이 반감될 수 있으니 꼭 안에 좀 무지 티셔츠를 입으시면 더 낫겠다. 근데 진짜 예쁘네. 잘 나왔어요. 대구 갔던 거예요? 주말에? 아니요. 대구 갔다 온 건 아니고 지난 주말에는 울산 갔다 왔죠.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네. 그렇구나. 진짜 색 예쁘게 뺐다. 입어보고 사셨다면은 다른 거 사셨을 수도 있는데. 입어보고 샀으면은 안에 흰색 티셔츠를 같이 샀겠죠. 많아요, 종류가 좀? 많아요. 괜찮아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다행이네. 티셔츠도 잘 나왔고.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유명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포워드라는 업체가.
대구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고 직접 디자인을 해줘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품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K리그 후원을 할 때 보통 기존의 디자인에 엠블럼만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기성품에 붙이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워드는 직접 대구만을 위한 디자인들을 해줬대요. 그리고 특히 대구의 색깔, 하늘색을 잘 좀 구현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고, 뒤에 뭐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 전에 미리 K리그 얘기를 나온 김에 좀 하자면, 현재 K리그의 이런 스폰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MD 업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특히 유니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금 지원이 을 받는 구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밖에 물품으로만 없어요. 많이 받지 물품으로만. 네, 그러다 보면 구단 입장에서는 많이 줄 수 있는 데를 챙기게 되거든요. 어디가 가장 많이 줄 수 있느냐, 수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하다 보면은 부족해지고 지난해 사실 수원도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K리그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물건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최근에 포항에서 해병대 창설 70주년 기념 유니폼 또 만들었어요. 콜라보를 해서 그거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럼 약간 레어템이다. 네, 저는 해병대와 아무 접점이 없어서 사실 좀 사기는 좀 선뜻 이거 입고 어디 가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잘못하면 좀 관종될 수 있는 이거 해병대 전후에서는 반드시 살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레어템. 네. 해병대 전후회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 틈새 시장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포워드라고 하는 데는 지역 브랜드예요, 그러면?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이렇게 앞전에 뭐 K리그 어떤 구단을 후원해 본 적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구로서도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구단에서 낭패를 본 경우도 전에 간혹 있었어요. 아무래도 있을 수 있지. 그래도 저 대구 잘하네 이래저래. 항상 얘기하지만 모어든의 게임인 거잖아요. 90분 경기만 얘기하지 말고 주변에 이 많은 것들을 함께 갈 수 있어야 스포츠가 성장하는데 대구 잘하네. 우리 어디 뽕 PD는 어떻게 보냈어요? 뭐 뽕 PD의 주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MH 지금 하고 있고 볼리비아전도 아주 잘 보고 이제 내일 있을 콜롬비아전도 약간 기대가 돼요. 오늘 뽕 PD와 나눌 얘기. 내가 봤을 때 벤트 감독 욕 엄청 할 것 같은데 뽕 PD는. 그래요? 저는 이번 거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헷갈렸던 경기예요. 최근 본 경기 중에. 그거 좀 자세한 얘기 이따가 하고.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뽕 PD는 또 뭐 자기 주간이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다니까. 뭐 다른 일 없었어요? MH 보는 거 말고. 뭐 큰일은 없고 지난번에 그 달순의 라이브에서 저희 축덕숙덕 찍어갔잖아요. 그거 뭐 재밌게 봤습니다. 중간에 제 나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요? 왜 자막 실수를 하셔갖고 중간에 제가 처음에 23살이었는데 24살로 바뀌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생일 지난 줄 알았지. 우리 만으로 하고. 그래갖고 네, 만 나이긴 한데 그게 내가 찍으면서 나이가 바뀌었나? 바꾸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 어떻게 또 살았는지 좀 이야기를 짧게 해봤고 그러면 우리 그 청취자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857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국대 나이키 스폰과 유니폼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 네, 자기 기억으로 이제 본인의 기억으로 20여 년 가까이 나이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K리그에서의 홍보 효과보다 국가대표의 노출 효과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와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이나 유니폼은 소집할 때마다 새 상품을 나누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세탁해서 다시 활용하는 걸까요? 라고. 두 개의 질문을. 네. 일단 두 번째 얘기가 좀 재밌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거 나눠주는 건데 빨아 쓰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보급품이냐 아니냐. 네, 그렇죠. 일단 그래도 첫 번째는 이제 나이키가 오랫동안 했는데 맞아요. 뭐 나이키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요거하고 K리그는 참 나이키가 안 하는데 국가대표팀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 뭐 이런 거 같아요. 국가대표팀 나이키에 대한 사실 좀 불만이 늘 있긴 있으시죠. 팬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조금 뭐 지난번 이제 팟캐스트니까 마음 편하게 방송하자 보면 우리 유니폼 현재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입었던 유니폼이 조금은 이거 유니클로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약간 내복 같아요, 내복. 뭐가 있냐? 도대체 여기에 우리를 상징하는 뭐가 있냐? 빨간색 말고는 태극기 말고 없어. 네, 뭐 그런 이야기 비판들이 있었죠. 좀 성의 없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지원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도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 차이로.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가장 비슷하게 붙었던 게 2006년인데 2006년을 앞두고 재계약할 텐데 그때도 비교가 안 됐어요. 뭐 한 몇 배 차이 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몇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서 아디다스도 최근에는 거의 사실상 비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그냥 차지하고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다른 업체는 이 정도의 우리 축구협회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축구협회에서는 나이키가 주는 현금 지원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비중이 커서.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다른 데는 이 정도를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근데 나이키하고 조금 더 잘 협업을 할 필요는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좀 우리도 좀 이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할 필요 있겠죠. 나이키가 전 세계적으로 후원하는 축구팀 되게 많죠. 당연히.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나이키고 나이키 굉장히 많은데 그게 들어봤더니 그 아디다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니폼 디자이너가 직접 배치되는 이렇게 두 분이 있대요. 팀마다. 네. 그러니까 A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수석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하고 이런 B, C 우리는 이제 하여튼 탑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나이키에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이 있어요. 나이키 글로벌, 그러니까 나이키닷컴을 총괄하는 이 나이키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 팀을 직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하려면은 얼마만큼 사실 팔렸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맞아요. 조금이 아니라 그냥 바뀌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나이키 글로벌에서 레트로 한번 하여튼 뭐 얘기를 했다나 이런 거죠.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 굉장히 커요. 나이키 얘기도 굉장히 큰 데고 투자도 많이 하죠 사실 이래저래. 근데 1년에 유니폼이 몇 개 팔렸는지 데이터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00장이 안 팔리는 거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1년에.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가 기자 생활을 하기 직전에 그 잠깐 몸담았던 조직이 나이키라서 진짜? 그 인턴 생활을 했던 데여서 그 나이키에서 재미있는 거는 레비뉴로 그 판매로 수입으로 하면은 한국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유니폼 판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유니폼 진짜 안 사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검토했던 그 팀 안에서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많은 팬들이 향수를 갖고 있는 유니폼이 98년 물결 유니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 사이트에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한일전의 어느 특정 경기에 맞춰서 레트로를 만들고 그 안에 역대 한일전 스코어 같은 걸 안감에다 넣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다 제작 아이디어를 했는데 결국에 뭐 마케팅 팀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온다. 우리는 유니폼 갖고 장사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근데 아마 이분의 포인트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K리그는 왜 하지 않고 이렇게 대표팀만 하냐. 근데 이거는 매우 시장 논리예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다른 메이저 브랜드 똑같아요. 아디다스하고 푸마는 뭐 다르나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K리그 시장에서 양분했던 시대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브랜드가 싹 빠져나갔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그 CEO들이 갑자기 K리그를 사랑하다가 K리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제 너무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 그리고 한마디 할 만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유는 매우 시장의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포워드가 만든 대구 자켓을 샀습니다. 이쁘니까 많이들 사주시고. 그러니까 대구처럼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안 해주겠다는데 우리가 막 뭐 할 필요 없죠. 그 자체적으로 저렇게 좋은 거 만들면 되는 거고. 이게 저로 나이키 고민 많다 그러던데 요새. 요새 아디다스나 푸마는 요새 굉장히 축구에 공격적인 건 아시죠? 푸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아디다스가 선수를 되게 잘 잡았어요. 선수 누구?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대표에 따로 지금 매우 핫한 선수들이 다 아디예요. 손흥민, 그렇죠. 아니면 이승우, 혹은 이강인.
네. 백승호는 아닐걸요? 백승호도 아닌가? 맞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화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디다스에서. 되게 이승우 선수가 거기 소파에 이렇게 막 약간 요염하게 앉아서. 저도 엄청 봤어요. 그 5명.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도 있고. 특히 이강인까지 그래버리니까. 이강인도 잡았어요? 아디예요, 아디. 잡았어요. 네, 이거 진작에 그랬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하고 조금 그 색깔이 좀 다른데 달라. 아디다스는 훨씬 더 패션에 그 조금 더 가져 있고 화보가 너무 예쁘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나이키는 철저하게 퍼포먼스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죠. 원래 그 창업 정신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너무 브랜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PP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나이키하고 아디사람들 불러보죠 뭐. 나이키 듣고 있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그건 요 정도만 얘기하고 이거 유니폼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빨아 쓰는 거예요? 남자 A 대표팀 마킹이 될 경우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름이 손흥민 써 있다. 가져간다. 네, 그리고 23세 팀도 마킹이 될 경우 가져간다. 지 이름 써 있으면 가져가라. 네. 근데 번호만 써져 있다. 반납한다. 반납한다. 근데 번호만 써 있는 경우들 있나? 거의 이름 쓰지 않나? 아니 번호만 써져 있는 경우 꽤 많아요. 밑에 연령대별 밑에 팀. 밑에 아래 팀은 뭐 예를 들어서 17세 팀, 19세 팀 이런 거. 그래, 20세 팀. 재활용할 것 같았어. 그럼 빨아 쓰는 거네 결국. 그렇죠. 한 장당 가격도 있을 거고. 한 경기당 2장 준다. 2번. 네, 한 경기당 2장. 그리고 색깔이 다를 경우에는 그러니까 A매치 윈도우의 경기가 2경기가 열리는데 이번에 볼리비아 경기가 있고 콜롬비아 경기 있을 텐데 빨빨이면은 3장이고 빨흰이면 4장. 그러니까 2경기다 빨간색을 입는다 그러면은 야 2경기니까 그래도 3장 줄게. 근데 많이 니네 이번에는 원정 하얀색 입고 하나는 빨간색 입어 그럼 4장. 네. 이번에 3장이에요? 모르지. 어떻게 콜롬비아 색깔이 나왔을 텐데. 근데 콜롬비아가 아마 색깔이 노란색일 테니 아마 빨간색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3장이네. 그럼 하나 누구한테 달라 그러지? 하나 달라야 되겠다. 저도 받고 싶어요. 누구 달라 그럴까? 그러면 이게 결국 빨아 쓰는 거네요. 그렇죠. 선수들이 경기 끝나면 그거를 뭐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장비 담당자에게 반납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뭐 세탁을 해서 다시 주는. 네. 그리고 뭐 우리 선수들 입장할 때 입는 트랙 자켓 이런 것도 다 반납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저렇게 던지나 자기 거면 저렇게 안 던질 텐데 라고 생각했더니 자기 게 어차피 아니구나. 반납해야 될 거. 근데 만약에 유니폼을 족족족 입는 거대로 팬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 네. 그럼 그건 추가적으로 일단 받아야 되나? 아니 지 돈 주고 사야 되나? 예컨대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끝나고 지난번 콜롬비아 경기 때 볼리비아 경기 때 전반전 끝나고 팬들에게 나눠줘. 한 장에 여벌이 있으니까 후반전 입고 있는데 그걸 또 나눠줬어. 한 장 남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볼리비아 경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석장을 줬는데 볼리비아 경기 또 전반전 보고 벗어줬어. 못 벗는 거지 이제 콜롬비아 때. 그 자꾸 벗으려 그래요? 심지어 중간에 찢어지면.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엑스트라가 있나? 그럼 어떻게 하죠? 아마 여부는 있겠지. 여부는 있을 건데. 근데 선수들한테 3장씩만 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프로팀의 경기 간혹 그런 게 있어요. 간혹 뭐냐면 유니폼이 갑자기 뭐 그렇게 한번 지저분해가지고 갈아입었는데 찢어져. 근데 가져왔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야. 그럼 뒤에다 청테이프 붙여놓고 하는 거 이런 거. 다른 여벌이 있을 테니까.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네요. 골키퍼 같은 경우는 골키퍼 유니폼이 없는데 골키퍼로 교체가 안 되고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유니폼 뒤집어 입기도 하고. 맞아. 뭐 가리거나 숫자 때문에 헷갈릴까 봐. 알겠습니다. 골키퍼 유니폼도 예쁘던데. 이 얘기가 재밌구나.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정선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초청사가 원뱅크인데 친선 경기 초청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난 방송에서 나왔던 여자 축구대표팀 A매치 수당 추가 취재되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원뱅크가 뭐예요? 하나은행 그거 거기 써 있어요. 그 막 하나 원뱅크. 그냥 하나은행을 영어로 하면 원뱅크가 되네요. 참 또 부끄럽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PPL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닌가? 그거랑 상관없나? 그렇게 약간 홍보도 좀 하는 것 같던데요? 광고에 원뱅크라고 그래요? 걔들이 쓰는 것 같아.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후원사잖아요, 하나은행이. 후원 규모를 좀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십 라이트를 갖고 있고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죠. 하나은행 초청 볼리비아 뭐 친선 경기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은행이 이번 선수 뭐 예를 들면 국가대표팀 볼리비아나 콜롬비아에 초청비를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원래 후원 규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매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A매치 윈도우에 상대 팀을 골라오는 그리고 매치를 성사시키는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사실은 뭐 초청비나 이런 거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파 랭킹이 일단은 우선 당연히 그 고려가 되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드컵 전에 피파 랭킹은 굉장히 높은데 월드컵에 못 나간 팀이 가장 핫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이런 데가 막 가격이 치솟아요. 네. 모두들 네덜란드하고 하고 싶어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그리고 보통 초청비 같은 경우에는 랭킹에 따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번에 콜롬비아가 당연히 더 높고요. 네. 그리고 뭐 과거에 브라질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런 등급들이 있고 우리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협회에 물어보니까 2016년 태국 갈 때 우리가 초청비 받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원정으로 가면 대부분 다 돈을 받고 가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국 협회가 그 이제 양해각서를 맺어서 예를 들어 스페인과 양해각서를 맺어서 A매치를 치르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유로 전에 우리는 뭐 어떤 아시아 예선 전에 뭐 성사가 됐다. 유럽에서 이런 경우에는 뭐 초청비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비? 그렇죠. 그거는 포함이 돼 있죠. 항공료와 숙박비. 실비. 그다음에 좀 센 팀 가면 플러스 개런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전 세계 투어 같은 걸 하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긴 개런티를 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브라질 대표팀을 후원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런 그 전 세계 투어를 할 거에 대한 옵션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기네 노출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브라질 친구들이 그때 우리나라 왔을 때 네이마르 상암에서 경기했을 때 그때 제가 파주에 훈련하는 걸 보러 갔는데 카메라가 이제 딱 훈련을 딱 하려고 하니까 그 뒤에 훈련장에 A보드를 싹 갈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나중에 파주 트레이닝 센터 가면 대한축구협회 A보드가 있어요. 그렇죠. 후원하는 거기다 깔아놨다가 이제 아무래도 훈련하는 거 사람들이 사진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이 찍으면 노출이 나가니까. 근데 브라질은 자기네 훈련 딱 하려고 하니까 A보드를 싹 바꾸는 거야. 훈련하는 그 사진 한 장 자체도 뒤에 나오는 게 다 자기네들 후원사로 되게 해버리는 거죠. 여기 완전 움직이는 기업이지 대표팀이. 이런 데는 개런티 많이 줘야죠. 저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르헨티나랑 경기를 했어. 저희가 돈을 줘요. 근데 메시가 없어. 포르투갈이랑 경기에 호날두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계약에 넣죠. 넣어. 다 몇 번 이상 뛴다. 진짜요? 있어요. 모르죠. 여기 있어요. 이번 A매치 윈도우에서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특이한 조항을 걸었죠. 메시에게 태클 금지. 그런 게 있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구에서 태클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나? 본능적으로 발이 나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 경기 후에 태클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대전료를 더 받는다거나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이번에 넣었다고 그래요. 메시가 공 잡으면 어이구 공 가세요. 네, 지나가세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봤네. 어쨌든 그런 몇 가지 옵션. 그러니까 저거는 확실해요. 뭐 이렇게 그 팀에 에이스가 있는데 올 때 안 올 때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돈을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게 다. 흥미롭다. 예전에 그 뭐 바르셀로나 초청했을 때도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K리그 올스타가 한번 초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메시가 그래서 잠깐 뛰거나 나갔을 거야. 그때 그 옵션 때문에 그래요. 한국 팬들 엄청나게 빡쳤죠 그때. 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갖고 맞아. 원래 슬리퍼는 그 선수들이 운동 안 신을 때는 발 춘다고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건데. 슬리퍼도 근데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입니다. 네. 좀 슬리퍼 편한데. 어슬렁어슬렁 그랬죠. 감독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딱 정장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딱 차려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슬리퍼 신지 마 운동화 신어 이런. 슬리퍼가 그리고 부상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감독들이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요. 미끄러질 수 있고 발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호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여자 대표팀 뭐 추가로 된 게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뭐 다음에 또 하고요. 여자 대표팀은 이거 제가 취재 파일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사실상 봤어. 많은 분들의 비판을 받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댓글만 갖고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야, WK 리그와 K 리그의 그럼 임금 격차 그리고 뭐 K 리그와 EPL의 임금 격차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의견 존중하고요. 다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프로 선수로서의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니라 국가대표로서의 임금 격차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경력금이나 상금에 따른 포상금은 상여금 부분이라 생각하고 훈련 수당은 기본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흘리는 땀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면 남녀를 저는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실제로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다른 종목, 대한체육회 산하의 다른 종목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훈련비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훈련비를. 예, 그리고 남자가 인기가 더 많고 뭐 상금도 더 많다, 10배 이상 많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이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아니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축구의 발전이 꼭 남자 축구의 발전만이 한국 축구의 발전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훈련 수당만큼은 같은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남녀 평등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뭐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의의 그 어떤 단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공감대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스웨덴은 남녀 모든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뭐 월드컵 진출했을 때 포상금이든 수당이든 그래서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회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훈련 수당을 맞춰주는 부분은 다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도 협회 이야기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려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먼저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4월에 A매치가 오랜만에 열립니다. 여자 A매치가. 그러니까 이런 A매치를 많이 열어서 수익을 증대하고 그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더 나와야 할 텐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설득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오케이. 나는 이거는 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네. 앞으로는 이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네. 댓글은 읽어봐야 되겠는데 난 글은 읽어만 댓글 아는 건데 뭐 댓글 되게 뭐 많이 썼었나 보네. 아까 뭐 비슷한 말로 뭐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알았어요. 기자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댓글 그 정도 받고 뭐 난 몇십 년을 받았는데. 자 우리 오천수님. 네 오천수님은 그 선수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경기 후에 다음 경기까지 체력이 회복되는 최소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고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22일 날 볼리비아 경기하고 또 한 3, 4일 쉬고 또 콜롬비아 경기하니까 그렇죠. 이게 체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네. 뭐 피파의 뭐 규정이 뭐 한 4일 쉬라고 하나요? 3일 쉬라고 하나요? 아니 48시간. 48시간. 최소 48시간 네. 다음에 경기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규정이 있긴 또 하지만 그 지난번에 자크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할 때도 너무나도 일정이 빡빡해서 심지어 우리가 또 조가 잘못됐으면 5경기 조별 예선을 치렀어야 되는데 그때 막 이틀 만에 진짜 경기 하나 뭐 치르고 그랬어야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3경기도 뛰는데 도대체 선수들은 왜 이거 못 뛸까? 그러니까 맨날 못 쉰다 그러고. 네. 네. 그리고 왜 피곤하다고 그럴까? 하루에 한 경기를 매일 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이 좀 먹으면 알 것 같긴 하던데. 저는 뭐 지금 이제 15분이 힘듭니다. 뭐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최상의 몸 상태를 맞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48시간 이내의 경기를 했을 때는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피파의 이제 판단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올 시즌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시즌 중의 상황과 시즌을 막 시작했을 때 또 상황은 또 전혀 다를 거예요. 그때의 48시간의 경기를 치르는 것과 시즌이 지금 거의 절정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의 회복 속도는 당연히 다를 텐데 선수마다도 회복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바이에른 뮌헨 갔을 때 정우영 선수가 회복을 어떻게 하나 바이에른 뮌헨은 회복을 어떻게 시키나 봤더니 굉장히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뛴 거리를 데이터를 갖고 다음날 회복 훈련 러닝을 시키는데 심박수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속도에 맞춰서 너는 회복 훈련 러닝을 해 이게 아니라 너는 BPM 무조건 그 심박수 150에 맞춰서 훈련을 해. 앞으로 뛰는데 너는 이 거리를 뛰는 동안 너는 계속 150만 유지해.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선수한테는 다 다른 BPM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맞춰 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내 BPM만 확인을 하면서 뛰는 거죠. 그랬을 때 내 회복이 가장 잘 되더라는 데이터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거든. 우리 똑같잖아. 피로나 피곤이 풀리는 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마다도 있지만 그 피로를 풀어주는 조건과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경기 끝나면 야 저 몸보신 해야 된다고 막 고기 먹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요즘은 이제 우리도 많이 도입을 했지만 경기 끝나자마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바로 얼음물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음물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도 갔을 때 깜누를 가면 그 통로 있잖아요. 선수들 쭉 나오는 통로. 네. 거기는 이제 경기 끝나면 나갈 거 아니야. 나가면 바로 거기에 탕이 2개가 있어요. 얼음 딱 채워놓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회복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그런 뭐 과학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수치화시켜서 최대한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면 더 빠르게 회복되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야 무슨 뭘 해 그냥 저기 고기 먹어 삼겹살 먹어 막 이래버리면 이제 더 못 믿어 그런 거죠. 요즘은 그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도 이번에 그거 찬 거 같던데 또 네, 뒤에 뭐 찬 거 같던데 볼록 튀어나온 거 그게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저 기계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 수치화 시키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챔피언스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한 3일 3-4일 간격으로 뛸 수 있나 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걸 최대한 과학화 수치화해서 챔피언스리그 병행하는 걸 보면 한 3일, 4일? 그 정도. 예전에 신태용 감독이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경기를 치를 체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 프로로서로 관리가 잘 안 된 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거 그 정도 뛰면서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냐,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좀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피곤한 거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나도 그러니까 서울에 그때가 어느 빈가다 감독이었나 기네시 감독이었나 나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서울 일정이 좀 빡빡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프로 선수들 중에 일주일에 그렇게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안 하고 그거 힘들다고 하면 프로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서 좀 관리나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 정도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메일하고 청취자분들 사연 소개했는데 앞으로도 더 저희 보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fb@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는 만큼 혹은 또 취재할 수 있는 만큼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한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슈를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뭐 이번 주 이슈는 가장 큰 건 역시 국가대표팀이죠. 그렇죠. 볼리비아 경기 좀 짚어보고 콜롬비아 경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네. 자 일단 우리 뽕 PD가 한번 문 열어볼까요? 볼리비아 경기 어땠어요? 일단 아시안컵에 저희가 좀 아픔을 딛고 에이시안컵이요? 맞아. 포문을 여는데 아주 그냥 에이시안.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거 평소 발음이 나와버렸네. 아무튼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가 열렸었죠. 거의 제가 일단 전반전은 봤을 때 거의 반코트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경기는 지배이고 뭐 볼 점유율이라든지 뭐 슈팅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활기차고 또 이제 벤투 감독님께서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전술인 이제 투톱 전술을 쓰면서 변화도 꽤 했고 그리고 그 경기 내용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았기 때문에 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눈은 되게 즐겁지 않았나. 몇 점? 100점 만점 중에. 사실 저는 좀 볼리비아가 더 못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한 85점 정도. 82점. 82점. 네. 생각보다는 점수는 짜네요. 그 앞에. 근데 결정력 부분을 제가 또 그 부분에서는 또 꼬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82점. 네. 결정력은 18점이었다. 볼리비아 못한 거 한 5점. 주바페는 어떻게 봤어요? 저요?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뭐 어떻게 재밌었어요? 어떤 게? 일단 좀 권창훈 선수나 이렇게 새롭게 이제 보인 얼굴들도 있고 나상호도 그랬고 나상호 선수도 있고 어쨌든 전술도 이제 기존에 쓰던 포메이션이 아니고 다른 포메이션을 쓰고 투톱인데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정력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옆에서 중계를 하시는 거를 같이 들으면서 경기를 봤는데 계속 이제 장지현 해설위원님이 계속 되게 몇 번 골이 나왔을 법한 장면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골을 못 넣었다고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전 권창훈 선수한테 되게 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번에 권창훈 선수의 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신 거잖아요. 전 그죠? 거의 처음 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권창훈 선수가 있을 때 국가대표팀을 처음 본 건데 그 어떤 차이가 크게 느껴졌는지 뭐 권창훈 선수한테 어떤 그런 이미지를 받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빵훈
할머니를 엄청 많이 외쳤고요. 이렇게 보면서 무엇보다 약간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들소 같은 느낌? 약간 공을 딱 자기 발에 놓고 추진력 있게 막 이렇게 제치는 걸 보고 제가 막 엄청 잘 달린다고 감탄했거든요. 그 전반전에 황소 황희찬과 들소 그 권창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게요. 같은 소계열입니까? 일단 소계열로. 그럼 같은 소계열이네요. 약간. 사람은 아니네요 일단. 어쨌든 뭐 가투소라고 그럴까? 어쨌든 엄청 힘 있고 힘이 넘치고 뭔가 무게감이 있고 잘 달리고 뭔가 거기를 지배하는 느낌이 휘젓고 다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잘 봤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대시하는 남자 아니 축구 스타일이 소 같은 남자를 좋아해. 일단 패스는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축구 철학이 있죠. 일단 앞으로 가야 돼 무조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고 공격력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일단 앞으로 추진하는 그 속도와 그 힘이 전 너무 멋있었어요. 어쨌든 상대팀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상대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모습이랄까? 굉장히 정말 멋있었어요. 권창훈 선수. 아니 근데 권창훈 보니까 약간 벌크업 된 것 같은데. 네. 7kg 실제로 3kg이 늦었다고. 아 진짜? 네. 3kg가?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멋있어. 그렇구나. 부상 재활하면서 실제로 몸도 좀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뭐 유럽 선수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조금 더 몸싸움으로 이기기 위해서 벌크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3kg.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뛸 때. 이거 되게 걱정하는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럽의 그 최고들과 떡대들과 싸워야 되니까 내가 좀 벌크업을 할까? 그러면 이제 어떤 걱정이 있냐면 스피드가 느려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걸 되게 걱정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거 아니라고. 키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몸싸움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운동인데 특히 유럽에 나와가지고 그걸 특히 공격 쪽에 싸워야 되는 친구들이 부닥치는데 나가 떨어진다? 웬만큼 기술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몸을 키우는 근육을 키웠을 때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근육을 벌크업 한다고 해서 속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호날두 같은 친구는 어떻게 설명이 될 거냐는 거야. 옛날보다는 혹시 벌크업 됐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민들 다들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저는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도 그래 사실 유럽 간 다음에 많이 몸이 좀 좋아진 편이죠. 근데 이 얘기관에서 제일 좀 많이 했던 친구가 구자철 선수. 네. 굉장히 후회를 했대요. 유럽 가서. 그러니까 후회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피지컬 트레이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했던 거. 우리는 잘 안 시켜요. 안 시키지. 특히 중고생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시켜요. 키 안 큰다고. 그렇지. 맞아. 근데 그렇지 않대요. 유럽 애들이라고 애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청소년 선수들은 유럽 애들은 애들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성인이 돼서 골격이 다 갖춰진 다음에 뭘 붙이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우리 K리그 이 얘기가 우리 균열이 어디서부터 났었냐면 K리그에서 뛰는 특히 유럽의 선수들이 가끔씩 오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싸움이 쟤네들은 몸도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보면서 그게 깨지기 시작했고 우리들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더 깨지기 시작하는 거지. 권창훈 이번에 3kg나 늦었다고. 네. 딱 보면서도 몸이 근데 딱 보니까 차이가 났어요. 저는 기사 보고 차이를 좀 느꼈었는데. 그렇죠. 보면서 벌크업을 했네 몸을. 근데 그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막 기사를 이제 보니까 이제 권창훈 복귀한다는 그 기사를 보니까 다들 아킬레스건은 특히나 심하면은 그러니까 다들 그 전만큼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걱정 섞인 그런 기사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상이 다른 부상보다 훨씬 위험한 부상인 거예요. 선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은유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킬레스건이다. 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얘기잖아요. 아킬레스건이 예전에 다치면 선수 생활이 끝나는 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고도 그라운드에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적으로는 많이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보통 아킬레스건을 다친 선수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복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1년이 좀 넘게 회복이 되는데 권창훈 선수 한 7개월 만에 돌아왔으니까 조금 오래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대랑은 좀 다르게
이것도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 고무줄이 한번 끊어졌다가 그거를 다시 이어서 붙여놨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은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짧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은 보강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쩌다가 부상 당하신 거예요? 시즌 마지막 경기였죠. 사실 뛰지 않아도 되는 경기에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실려 나오는 사진만 봐가지고. 저 그때 다 아쉬웠죠. 권창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컵도 그렇고 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부상이 있으심에도 그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 보고 와. 그럼 그 전엔 더 날아다니셨던 거예요? 워낙 잘했죠. 그 시즌은 같은 익룡 계열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계열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수원에 있을 때도 잘했던 선수. 저는 메탄고 때도 워낙 그랬고 수원에 잘했고. 감독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다 좋아해 다. 그리고 맞아요. 그때도 맨날 얘기하지만 호감형이야 사람이 자체가. 뭐 사람도 호감형이 너무 올발라서 좀 약간 가끔씩은 좀 거칠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착하고 너무 바른 생활. 뭐 권창훈 선수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권창훈 선수 덕분에 사실은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큰 점이에요. 예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청용 선수하고 이승우 선수를 넣었잖아요. 네. 넣으면서 권창훈 선수는 팀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사실은 오른쪽 날개보다는 공격수 뭐 이렇게 좀 자리 왼발잡이기 때문에 꺾어서 들어와서 왼발로 슛을 때리는 걸 가장 즐겨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반대발 윙어. 그렇죠. 반대발 윙어인데 가운데로 권창훈 선수를 놓다 보니까 권창훈 선수를 중심으로 한 중앙 공격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 사이드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선수들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노린 거예요. 벤투 감독이. 그래서 권창훈 선수를 안으로 돌리면서 중앙 공격을 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사이드가 공간이 나면 풀백들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골이 났죠. 맞아요. 네. 진짜 볼리비아전은 권창훈 선수 매력이 아예 푹 빠져버렸네요. 인상 깊지 않았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부분이 권창훈 선수의 결합 그리고 전술 변화. 그러니까 전술 변화가 이날 경기가 4-1-3-2 혹은 다이아몬드 4-4-2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다이아몬드 4-4-2는 그 다이아몬드 미드필더의 4가 다이아몬드처럼 중앙으로 좀 좁혀져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볼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되 양쪽으로 공격이 펼쳐지는 건 풀백들의 몫이거든. 네. 풀백들은 어땠다고 봐요?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김문환 선수는 홍철 선수도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열심히 했죠. 이 선수를 되려면 측면 쪽이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걱정됐던 게 사실 후반에 과연 이 선수들이 계속 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전술을 맞추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되거든요. 윙 역할, 수비 역할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김문환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잘 뛰었다. 그리고 이게 좌우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한쪽만 잘할 경우에 무너져요. 네. 양쪽이 다 그래도 균형 있게 잘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까 그 방송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었나요? 제일 헷갈리는 경기였다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언론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기자들의 헷갈림이 느껴져요. 잘했나 못했나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대0 승리 진땀승 제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톱 성공. 그다음에 뭐 절반의 성공. 뭐 손톱은 약간 뭐 미완성. 뭐 이런 정도의 제목들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잘했지만 결정력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약간 잘했다고 봐야 될지 아쉽다고 봐야 될지가 저는 굉장히 헷갈렸던 경기이긴 해요. 맞아. 이게 결국 이겨서 그렇지. 만약 이청용 선수가 헤딩으로 골을 못 넣었다면은 아마도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네, 똑같은 경기 내용이더라도. 아까 뽕패드는 82점, 주바페는 몇 점? 저요? 문익점. 느낌. 뭐야. 죄송해요. 저 지금 정색했어요. 화를 내네. 이거는 진짜 짤로 보여주고 싶네. 미안하다. 나 지금 벌레 씹은 줄 알았어. 저요? 저는 직관적으로 몇 점? 저는 84점. 84점. 우리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는 이 기자는? 저는 80점. 80점. 왜 가장 이렇게 안 준 거예요, 점수를? 일단 볼리비아라는 상대성. 상대 좀 약하지 않았냐? 25년 만에 이긴. 그렇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25년 만에 골을 넣은 거기도 해요. 0대0, 0대0이었으니까. 남미 팀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제대로 뛴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반대편에서 날라오는데. 네, 우리가 남미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 이제 동아시아로 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체력적으로 30몇 시간을 비행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A매치 윈도우가 짧죠. 그리고 일단은 선수 구성도 볼리비아 선수들 대부분 2명인가 빼고는 다 자국 리그 멕시코 2명 네, 선수들이고 연령도 낮고 그러니까 물론 뭐 베테랑도 있지만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로 공격 전술을 실험하고 싶다면 사실은 좀 내려선 팀들을 상대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고 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사실 되지 않았던 그렇게 열심히 뛸 만한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거는 이 경기에 뭐가 걸려 있느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볼리비아 선수들이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떤 자신의 120%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을 테고 그렇죠. 그런 상대를 상대하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고 마냥 박수를 쳐줄 만한가라는 부분에서 의문부호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볼리비아가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볼리비아는 남미 예선에서도 뭐가 특징이 트냐면 홈 깡패. 볼리비아가 워낙 고지대. 3,000m 그렇죠. 고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원정 가도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볼리비아는 자기 안방에서 나오면 그저 그런 팀. 좀 약한 팀인데 여기 뭐 멤버도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추마세로라고 하는 선수인데 추마세로가 왜 화제가 됐냐면 예전에 그 러시아 월드컵 지역에서 할 때인가 아르헨티나하고 붙는데 국가가 여기 나오잖아요. 국가가 연주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막 아르헨티나에서 부를 거 아니야. 메시도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빨리 메시랑 악수하고 싶은 거야. 국가가 안 끝났는데 막 메시한테 가서 악수하자는 게 메시 나 국가 불러야 돼. 막 이 장면이 라이브로 나가면서 그 서서 근데 노래 부르는 그 국가를 부르는 거 그런데 막 좋았어요. 가서 인제가 막 메시가 막 이래가지고 실력으로 화제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화제가 된 팀이고. 나머지 끝났는데 볼리비아 선수들이 메시한테 다 달려갔어. 메시다. 유니폼 바꿔달라고. 서로 막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던 팀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볼리비아가 좀 약했다라고 하는 인정. 근데 네.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콜롬비아가 그보다 좀 강하겠죠. 그렇죠. 평가전도 어느 타이밍에 가는 평가전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상대에다 둘 것이냐 우리 쪽에 무게중심을 둘 거냐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한 달 뭐 2달 아니면 반년 정도 앞두고 있어. 이때는 확실히 좀 센팀하고 자꾸 붙어주는 게 너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월드컵 본선에서 센팀하고 싸울 테니 매우 구체적으로 맞춤 전술을 써야 되겠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전을 하는데 너무 상대성을 고려한다든지 상대에 대해서 전력이 세냐 약하냐를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벤투 감독은 일단 우리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대표팀을 정리하고 우리 대표팀이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좀 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상대가 조금 더 강하냐 아니냐는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여기다 포커싱을 낼 필요는 없다. 상대팀에 지금은 우리 대표팀의 모습을 좀 그러니까 평가를 하더라도 거기서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이번 뭐 경기 이기려고 벤투 감독이 전술을 쓰거나 선수 교체했거나 이렇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걸 평가하려면 우리 대표팀이 아까 얘기했던 전술 변화가 어땠는지, 네. 뭐 다이아몬드 441편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어땠는지, 권창훈 어떻게 지극히 우리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상대가 수비가 견고하지 않은 팀을 상대로 우리의 투톱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만 놓고 봤을 때 지난 7경기에서 벤투 감독 부임 후 지난 7경기에서 슈팅 수가 평균 1개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6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과연 야 투톱이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약간 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을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상대가 뭐 어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맞붙게 될 팀을 상대로도 그럼 과연 이렇게 6개씩 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약간은 의문부. 오케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딴 데서 했던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득점 기회를 만든다는 거와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써요 전술에서는. 그러니까 득점 기회를 만드는 건 결국 팀과 전술의 문제인 거고 그 찾아온 기회를 넣는 건 개인의 결정력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이번에 22번의 슈팅 기회를 만든 거 난 이거는 일단은 의미를 부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든 간에 우리
아시안컵 때 더 약한 팀을 상대로도 이렇게 못 때렸어요 슈팅. 그리고 손흥민의 위치도 굉장히 내려섰었던 거잖아요. 손흥민 이번에 올렸는데 저는 벤투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조금씩 파악해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비디오로 보는 거하고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직접 보는 건 저는 다를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성이 저도 그렇게 보진 않지만 이런 슈팅을 22번이나 때렸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건 그러면 22번에 있어서 유효슈팅이 5개? 네, 4개. 네. 그거는 분석업체랑은 다른데 5개라고 보더라고요. 일단 5개랑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슈팅 수 22에 그 유효 슈팅 5개. 네, 그 중에 이제 골을 하나. 근데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전술적인 혹은 뭐 이렇게 파악이 좀 되어 오르면 좀 더 나아질 것 같긴 해요. 전 그거 끝난 다음에 그 이청용 선수가 했던 말이 되게 가장 이번엔 인상적이던데 우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우리 그동안 문제점이 뭐였냐. 월드컵 앞두고 맨날 기다려주지 않고 만드는 시간 보장해주지 않은 다음에 색깔이나 전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완성을 줘야 되는데 중간에 항상 흔들어서 감독 잘라대지 않았냐. 이번에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하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완성도는 당연히 좀 아쉽지. 근데 그건 당연히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뭘 하고 싶네 뭐 이런 것도 좀 알 것 같고 네.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주세종 같은 선수의 역할도 좋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아쉬움은 이런 거예요. 저는 매번 이럴 때마다 그 얘기 드리는 건데 아까 뭐 권창훈 선수 얘기하면서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볼 갖고 드리블을 하고 막 이럴 때 뭔가 차이를 보여주는 선수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좀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개성이 있는 자기 개성 권창훈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저 선수는 뭐가 좀 다르네. 그러니까 드리블을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 슈팅을 기가 막히게 잘 때릴 수 있는 선수, 패스를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들이 어느 순간부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팀의 전술을 만들 수 있는 건 약간 한계인 듯한 느낌들 좀 있고. 그래도 저는 요 근래 들어서 차라리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 이승우 선수도 자기 색깔 확실한 것 같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자기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모에서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막 얘기했던 선수들이 그거 알아요? 주전은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다 우리나라 제도권 교육 밖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예요. 그렇죠. 약간 슬프게도 이강인, 이승우, 뭐. 손흥민까지도. 그래도 뭐 권창훈 선수는 메탄고 출신이니까 감독들 간의 인연도 사실 좀 재밌는 부분이어서. 그래? 벤투함도 있나? 있죠. 포르투갈 출신이죠. 같은 포르투갈이구나. 이겨라.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잠깐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뛸 때.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더 이겨라. 아니 케이로스는 포지션이 어디였지? 케이로스 선수 대 선수가 아니라 지도자와 벤투의 선수. 그렇게 90년대 초반에 벤투 감독이 선수였고 케이로스가 지도자였고. 지도자였고. 대표팀에서 벤투가 이렇게 90년대 초반부터 했나? 90년대 초반 제가 얼핏 보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면 2002년 멤버였으니까 벤투가 뭐 만약 그때 노장이었으면 저도 모르겠다고. 사실이 아니라면은 아무튼 뭐 제가 확인하고 편집하면 되긴 하는데 일단 뭐 그 어쨌든 포르투갈 출신의 그 두 분의 인연이 있는 거는 확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요. 벤투. 잘 알겠네 그러면. 그러면 잘 알겠네 스타일이 어떤지.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경기. 저는 사실 이게 평가전이면은 뭐 경기 결과에 뭐 이렇게 말괄부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다르지 느낌. 정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정서. 이게 뭐 한일전급은 아니지만 이 케이로스 감독은 이 많은 팬들한테 악연이기 때문에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일 골키퍼도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아프대. 그래요? 네. 김승희 선수가. 기사 났네요. 그럼 바뀔 수도 있겠네. 우리 대구의 조현우 대해야. 여러모로 우리 주바페 몇 대 몇? 저요. 콜롬비아. 지금 이거 갖고 우리 저희 다음번 할 때 커피 내기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저는 완전 찬성해요. 저는 1대0. 누가 이깁니까? 우리나라. 알았어요. 우리나라 1대0. 고민했는데 1대0 하겠습니다. 네. 우리 뽕 PD. 그럼 제가 2대1 주워 먹겠습니다. 2대1? 네, 2대1 승리. 자, 우리 이 기자. 저는 3대1 승리. 이러면 맞힌 사람이 사는 일단 거예요? 박 의원님이 진다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맞힌 사람이 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맞춘 사람이 사는. 맞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저도 8대0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위원님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0대1 패로 가겠습니다. 아싸 이겼다.
아니, 저는 그 배팅에서만큼은 무조건 국뽕 배팅을 합니다. 맞아. 그래야 또 볼때 재밌어. 배당이 높기 때문에 이러면서. 아니 뭐 배당도 높겠도 그렇고 아무튼 아니 져서 뭐 그러니까 혹 이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경기도 져서 기분은 나쁜데 돈이라도 따야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해하지. 여기서 소소하게 밥 내기 이런 겁니다. 커피 반이랑 정도입니다. 아이 뭐 해봐 뭐 괜찮아요. 뭐 1336이 그 여튼간에 뭐 경기가 졌는데 돈 따서 뭐 하냐라는 저는 또 생각이어서 뭐 저는 아주 늘 배팅만큼은 국뽕 배팅을 하고. 알겠습니다. 제 볼리비아전 배팅도 맞췄거든요. 진짜? 네. 진짜 잘 맞추네. 제가 1대0 볼리비아전 배팅을 했는데 잘 맞춰. 옆에서 촉이 좋아. 배성자 선배가 0대0으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0대0으로 끝나는 거의 분위기였죠. 네, 근데 제가 아니다. 무조건 1대0으로 이긴다 했는데 바로 이청용 선수가 골 넣었어요. 야, 근데 이청용 그렇게 점프를 머리 2개 올라가. 잘 맞춰요. 알겠어요. 다 기억해 놓고. 로또 복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또 요거 하나 더 해볼까? 이강인 백성 출전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안 한다. 한다. 이강인 나온다. 둘 중에 한 선수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갈렸으니까 이러면 캐스팅 보트를 우리 이 기자가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근데 이 기자님의 이제 그 루틴을 알았어요.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나온다는 아닐 것 같다. 안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나온다. 2대2야. 이강인 나온다. 이러다가 딱 엔트리 넣는 거 아니야? 진짜 이번에.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뭐 이것저것 오늘은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볼리비아 경기를 막 얘기했는데 다들 그냥 쏟아내가지고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콜롬비아 경기 이 경기도 진짜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 보러 가요. 진짜? 네. 진짜 저도 보러 가는데. 표 다 구했어? 와. 저는 뭐 촬영 때문에 보러 가요. 콜롬비아 촬영은 아니고 다른 촬영 때문에. 가서 만나면 인사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게 달 보시고 또 취재 또 하실 분들 잘 취재하시고 잘 또 파악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재밌게. 경기 내용 좋았으면 좋겠네요. 결과도 이겼으면 좋겠고 콜롬비아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18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